혹시 결혼하신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손 들라고 할 때 남자분들이 손 들어주신 경우는요, 드물어요. 이 남자들은 결혼했냐고 손 들어보라면 손도 안 들어. 아주 골치 아픈 놈이 많아. 여기 빼놓고. 여긴 지금 다 제대로 하시잖아, 지금. 혹시 여러분이 결혼했는데 손 들래요? 하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안 드신 분 있죠? 아주 냉소적인 사람이에요. 본인 자기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 이거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혼하신 분들, 아이들한테, 여러분 아이들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 자라주던가요? 아니면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던가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 예. 특히 여러분 아들들은 더 그러죠? 아니, 아들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들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들들은 여자에 비해서 테스토스테론이 10배는 없잖아요. 예? 여러분 푸틴 보세요, 푸틴. 뭐 아들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자 같으면 절대 그런 짓 안 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높기 때문에, 테스토스테론은 아주 좋은 의미에서 본다면 열정적으로 세상을 살게 하는 용기를 줍니다. 그런데 나쁜 의미에서 본다면 파괴적으로 분노하고 파괴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2008년에 월스트리트에서 경제 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경제 위기의 시작을 테스토스테론 때문이다. 즉 수컷들 때문이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따지기 있기 없기예요? 제가 쉽게 말하고 재밌게 하려고 지금부터 말을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습니까? 조심할까요? 그냥 할까요? 그럼 조심해라 이런 분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보험을 가입한 거예요. 보험을. 그래야 나중에 말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요즘 SNS가 발전된 이후로 강사들이 훨씬 재미가 없어졌답니다. 말을 못 하거든요. 재밌게. 말 잘못하면 다 재밌어 하는데 한 놈만 찍어버려도 이거 곤란하거든요. 요즘 세상이 참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무하마드 유누스라는 사람 아시죠? 예, 고맙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그라민 은행이라는 소액대출 은행을 만들어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예, 원래 노벨 평화상 수상자예요. 원래는 경제학자인데, 원래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 받고 방글라데시로 돌아가서 경제 일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방글라데시에서 돈을 금융기관에서, 다시 말해서 인간은 금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돈을 빌려가지고 좌판 하나 깔 수 없을 정도로 금융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좌판이라도 깔 수 있도록 작은 대출, 작은 소액 대출 해주자. 그래 만든 게 그라민 은행이에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 받았죠. 그분이 남자와 여자를 처음에는 절반 대출을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남자 3%, 여자 97%. 그래서 주변에서 물어요. 왜 여자를 우대하냐? 물론 방글라데시는 우리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남자하고는 틀려요.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잘 갚기 때문이다. 여자는 잘 갚아. 왜 잘 갚냐 보니까 여자는 대출해지면 그 돈을 누구를 위해 쓰느냐?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남자들은 주로 누구를 위해 쓰느냐? 우선 지술부터 먹고 봐. 지술부터 먹고 봐. 자기를 위해서. 이거 우리나라 아닙니다. 어디라고요? 방글라데시. 나 정확히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 남자들, 우리나라 아빠들이 얼마나 지금 열심히 삽니까? 그러나 그 개도국 오기 전에 후진국에서 우리도 옛날에 과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 아버지들. 우리 어머니 일하고 있을 때 우리 아버지는 술 드셨거든? 나 그 기억 나거든요. 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불효자식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훌륭한 점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무하마드 유누스가 경제 위기가 탁 일어나자마자 칼럼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 그 경제 위기를 일으킨 그 도화선이 된 게 리먼 브러더스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가 아니고 리먼 시스터스였으면 안 망한다. 브러더들. 남자들은 한 놈이 이길 때까지 끝까지 피 튀기게 싸운다. 이게 월스트리트다. 그래서 끊임없이 M&A하고 경쟁을 한다. 그런데 여자들은 경쟁을 하다가도 협력할 줄 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게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그렇게 경쟁을 하면서도 협력해야 된다. 경쟁 속의 협력. 그게 필요한 세상이다.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얘기한 건데요. 플러스 반응하자 말씀드려가지고 말이 자꾸 다른 데로 빗나간다는 것은 오늘 쉬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을 수 있어요. 쉬는 시간이. 2시간 강의하는데 왜 쉬는 시간 10분도 안 주냐고 따지는 놈이 있어요. 그게 말이 되냐고. 저는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당해봐라. 나 진짜 안 줄 수도 있다. 진짜 안 줄 수도 있다. 그리고 오늘 당해봐야 사람들이 놀라운 이치를 알게 돼. 나중에 다른 사람이 10분 딱 쉬는 시간을 주잖아요. 그럼 그때 와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2시간 강의하면 중간에 10분 15분 쉬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당연한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를 우리 모르고 살거든요. 집에 갔는데 내 아내가 집에 있어 그대로. 시간이 됐는데 아내가 들어왔어.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죠. 근데 도망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아니 안 당해본 놈은 모르지만은 아니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물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들어오던 남편 갑자기 안 들어올 수 있어. 그러니까 매일 들어온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자 입장에서 반겨야 돼.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당연하게 생각을 해. 당연하게. 이런 놈은 당해봐야 된다니까. 여자든 남자든. 여러분 우리는 집에 있는 가구가 아닙니다. 가구는 이사하기 전까지 안 바꿔지잖아요. 이 세상에 당연한 거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당연한 것처럼 행복한 게 없습니다. 물론 웬만하면 오늘 쉬는 시간 10분을 아니 기적적으로 12분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 보통 놈 아닙니다. 나 12분 드린 적도 있다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나는 A형입니다. A형. A형의 특징이 뭐죠? 네? 소심하다. 앞에 계신 선생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갑니다.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아주 위험합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얼굴 펴자, 자세 펴자, 말을 긍정적으로 하자. 앞으로 A형한테는 여러분 소심하다고 표현하지 말고 책임감이 강하다, 대범하다고 하면 장난하냐 또 그래. 그게 말이 안 되니까. 그렇죠. 신중하다, 책임감이 강하다. 제가 젊었을 때 A형인데 제 아내가 O형이에요. 가끔 한 번씩 저한테 따져요. 남자가 혈액형을 못 속인다고. 그 혈액형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걸 내가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가끔 남자가 소심하다고, 쪼잔하다고. 여러분 젊었을 때 이 말 듣기 좋아요, 싫어요? 이 말 듣고 좋아하는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따졌습니다. 뭐가 소심하냐고. 여러분 그런데 제 혈액형 A형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좀 지금 와서 생각하면 소심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바쁠 때 직장 생활할 때 뭐 저를 잘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집에 가서 운동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게 벽에 대고 물구나무 서기 하는 거예요. 저 몸이 이래도 그래도 날렵합니다. 지금도 물구나무 서기 오래 합니다. 그런데 물구나무 서본 놈은 압니다. 먼지가 보입니다. 아래. 서서 보이는 건 안 보여. 서서. 여러분 소파에 앉아서 먼지 안 보여. 물구나무 서서 봐봐. 거실에 먼지가 쫙 보여요. 그때 A형은 놀랍게도 입에서 본능적으로 튀어나옵니다. 오늘 청소 안 했네? 오늘 청소 안 했네? 내가 따졌습니까 지금? 왜 청소 안 했냐고 따졌습니까? 그냥 팩트만 전달했어. 안 한 것 같다고. 안 했다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자는 놀랍게도 사실 전달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여자는 감정 언어, 감성 언어를 쓰고 남자는 사실 언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늘 사실적으로 말합니다. 먼지가 있으니까 있다고 했지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러다가 끝까지 싸우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때요 소심하다고 혈액형은 못 속인다고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그래 내가 소심하니까 진짜 주의해야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겉으로는 안 싸우기 위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어 하고 넘어가고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 내가 소심하다고? 그럼 이 소심한 놈하고 평생 한번 살아봐라. 내가 보여주마 소심이 뭔지. 저는 이랬었거든요. 이게 우리 뇌의 반응이에요. 아이들한테 엄마들이 젊었을 때 너 이리 와. 너 왜 이렇게 내 말 안 듣냐고. 너 왜 이렇게 내 속을 썩이냐고 이 자식아. 어? 너도 너 같은 놈 한번 나와봐라고 막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때 아이들이 처음에는 무서워서 엄마 잘못했어요 이럽니다. 그러나 좀 시간이 지나면 마음속으로 뇌에서 이런 반응을 합니다. 그래 알았어 한번 당해봐 엄마도. 여러분 나중에 공부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공부 안 한다고? 진짜 공부 못하는 게 뭔지 내가 보여주겠다고. 이런 놀라운 반응을 해버린 아이들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종주먹을 대봐야 여러분 자극 안 받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도 플러스 안 하는데 아이들이 반응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아이들한테 너 공부 안 하면 죽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깜짝 놀래가지고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죽어! 그러면 놀랍게도 이렇게 반응합니다. 죽여봐!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놈이 죽여봐하는 놈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저희 고등학교 때 힘이 제일 센 놈하고 힘이 가장 약한 놈하고 싸웠는데 약한 놈이 이겼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죽여봐라! 나 죽여봐라. 나 오늘 너한테 죽겠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놈이 이길 수 있습니까? 결혼 안 한 사람들은 명심하세요. 이런 남자나 이런 여자 만나면 복잡합니다. 복잡해. 죽여보라는데 어쩔 거예요. 죽여보라는데. 나 죽이라는데. 네 손에 죽고 싶다는데. 여러분, 그래서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때 여러분 어때요? 아이들이 아빠가 너 이 행동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바꿨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네 아빠 이렇게 반응할 때가 좋아요? 아니면 흔드는 게 좋아요? 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범을 몸소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는 보는 것마다 흔들면서 아이한테 흔들지 말라고 하면은 이게 가능할까요? 어떤 놈은 유튜브 보면서도 흔드는 놈이 있고 TV 보면서 흔들고 뉴스 보면서 흔들고 다 흔들어대. 다 흔들어대. 그러다가 안 되면 날씨 보고 흔들어. 날씨 더우면 덥다고 흔들고 추우면 춥다고 흔들고 그리고 집에 가서는 남자 보고 흔들고 여자 보고 흔들고. 여러분 기왕이면 끄덕끄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제 말이 맞다면 패러다임을 바꿔버리세요. 끄덕끄덕하자. 마음에 안 들어도 끄덕끄덕하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끄덕끄덕할 때 그렇게 하겠다 이러면 안 돼요. 그냥 그러냐고.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나는 그럴 용의가 없지만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러냐. 너와 나의 다름을 그냥 인정하는 것.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플러스 반응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잘해주고 계시는데요. 플러스 반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플러스 반응은 행동이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걸 플러스 발상이라고 해요. 플러스 발상. 그런데 일본에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좀 1940년생이니까 나이가 많이 됐죠. 하루야마 시게오가 우리나라에는 그 뇌내혁명이라는 책 3권짜리 있어요. 책을 많이 썼어요. 원래 6살 때부터 한의학을 배웠어요. 3대째 소위 말해서 한의사 집안, 일본에서 동양의학이죠. 8살 때 침구 자격, 이 침 놓는 자격증을 딸 정도로, 그리고 8살 때부터 이 침술 행위를 할 정도로 일찍부터 동양의학에 심취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양의학은 과학적이지 못하다라는 비판을 받고 도쿄 의대를 가서 서양의학을 같이 공부하게 돼서 동서양의학을 같이 융합한 사람입니다. 일본에서는 대단히 인기 있었던 사람이고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마이너스 발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똑같은 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다 생각을 해. 이게 마이너스 발상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분 좋다 발상을 해. 똑같은 얘기인데, 똑같은 자극인데, 예를 들어서 김 대리님 이번 성과가 좀 좋지 않은데 다음번에는 꼭 한번 만회합시다. 이럴 때 나한테 목표 달성을 하라고 관심이 있구나, 기분 좋다 생각하면 내 뇌에서 베타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점장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죠. 저 자식은 나만 보면은 갈근다고. 나만 보면은 너나 잘할 것이지. 스트레스를 딱 받아. 똑같은 말에 대해서. 그러면 똑같은 자극에 대해서 이럴 경우 뇌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마이너스 발상을 하면 아드레날린이나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와요. 호르몬이죠. 물론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어느 정도까지는 전부 쓸모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아드레날린은요, 우리 몸을 경직시켜요. 긴장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만약에 침입을 받으면, 공격을 받으면 긴장해야죠. 아드레날린 나와야죠. 동의하십니까? 아니, 침략을 받고도 아니면 공격을 받고도 편안하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몸 보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적당한 시기에 필요할 때는 아드레날린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별것도 아닌 걸로 끊임없이 아드레날린, 특히 노르아드레날린이 막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몸 전체가 망가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 노르아드레날린은 독성 물질이거든요. 독성 물질. 어느 정도 독성 물질이냐? 자연계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독성 물질이 여러분 그 독사뱀입니다. 뱀독이에요. 뱀독. 독사의 뱀독. 두 번째로 독한 게 우리 인간의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인 노르아드레날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받아가지고 지가 죽는 겁니다. 화내면 누가 죽어요? 화내면 저 죽잖아요. 우리
가끔 차 몰고 나와가지고 깜짝 놀라서 그냥 차가 운전 잘못해가지고 뻥뻥거리다가 그냥 지나가는 경우 있죠. 그럼 그냥 지나가가지고 지금 놀고 있거든요. 근데 혼자 집에 와가지고 그 자식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막. 여러분, 이번에 적절치 않은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푸틴을 한번 보세요. 과거에 그 로마 제국 쇠망사를 썼던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로마 제국 쇠망사를 쓰기 위해서 연구를 하다가 그 유명한 영국의 역사 연구가잖아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것, 세상을 망하게 하는 것, 그동안에 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뭐였냐면은 자연 격변이었다. 격변. 자연의 격변이었다. 그런데 앞으로 세상을 망하게 할 게 있다면 자연 격변보다, 태풍보다, 해일보다, 가뭄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인간의 격정이다. 격정. 격정은 뭐냐면요, 빠르고 강력해서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에요. 분노의 감정이죠. 그래도 주체할 수 없는 분노의 감정. 이게 히틀러가 그랬고, 우리 주변에 옛날에 과거에 왕들이 많이 그랬죠. 괜히 지 열받아가지고 전쟁 일으킨 왕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네? 여러분, 열받아가지고 갑자기 별것도 아닌데 그냥 전쟁을 일으켜버리고 별것 아닌 걸로. 이번에 저는 푸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푸틴이 분노했잖아요, 지금. 주체할 수 없이 분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행동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물론 사람마다 달리 볼 수 있지만 푸틴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눈이 새빨갛잖아요, 지금. 분노. 이게 분노하게 되면은요, 혈관이 수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충혈이 돼요, 눈이.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지금 분노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고 화를 내니까 자기가 먼저 늙어버리잖아요. 요즘 푸틴 늦게 보인다고 사람들이 무슨 정신 이상설이니 질병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럴 망정. 나이 70밖에 아닌데 한참 때인데. 그래서 분노하고 화를 내고, 다시 말씀드리면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플러스 반응 아닌 마이너스 반응을 하면 결국 자기를 죽이는 일이다. 그래서 성공의 길은 플러스 반응하는 것이다. 플러스 반응하는 것이다. 플러스 반응, 간단하게 첫 번째 예스다. 예스맨이 살아남았다. 동의하십니까? 물론 그렇다고 불의의 예스 하면 안 되겠죠. 저는 그런 의미를 말한 게 아닙니다. 예스맨보다 더 놀라운 놈들이 누구냐? 와우맨입니다. 와우. 고객 앞에서 별것 아닌 걸로 와 해서 고객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할 수 있는 힘. 최고의 설득력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좀 와우 해보세요.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아버지 보고 엄마 보고도 자꾸 와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 아버지 힘이 갈수록 줄어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아버지 요즘 왜 이렇게 근육이 없어? 죽일 놈입니다. 여러분 80이 되고 90이 돼도 힘이 있단 말을 듣고 싶은 게 남자예요. 남자의 본능입니다. 가서 아버지 허벅지를 만지면서 와 우리 아빠 아직도 와 튼튼하네. 와 아빠 힘 세네. 그러면 겉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도 안 돼. 나 다 늙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너 몰랐냐? 아빠 원래 이 정도야. 씨. 그럼 엄마 보고는 엄마 늙었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엄마 흰머리 많다고 아주 솔직하게 말하는 놈 주변에 있죠. 엄마 머리를 왜 그렇게 했어? 흰머리 좀 염색 좀 해. 늙어 보이잖아. 아주 솔직하고 아주 정당한 대답이죠. 정당한 물음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여자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중에 혹시 같은 조건이라면 유산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놈들 유산 안 줍니다, 여러분. 엄마는 무조건 예뻐요. 엄마는 무조건 예뻐요. 젊어요. 아빠는 무조건 젊어요. 고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청약서 쓰죠? 청약서 쓸 때 한 번씩 놀래야 됩니다. 한 10년 낮게 봐줘야 됩니다. 뭐 남자분이 청약서 쓰면 6, 8년이에요? 저 7, 8년인 줄 알았는데 잘못 쓰신 거 아니에요? 이런 엣지 있는 말 한마디씩 해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연습이 안 되면은, 근데 이게 연습되면은요, 놀랍게도 진짜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얘기를 들은 남자는요,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50 이상 되신 남자분들 혹시 계시면, 아니 40 이상도 괜찮아요? 여러분 친구분들이 여러분보다 늙어 보여요? 젊어 보여요? 늙어 보이죠. 이유가 간단합니다.
게일 쉬라는 미국의 요리 작가의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중년 남자의 공통된 특징은 세계적으로 자기 나이를 최소 5살에서 15살 아래로 생각한다, 자기를. 그러니까 친구 딱 만나면 저놈은 나보다 5년에서 15년 선배야. 늙어 보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솔직히 너 왜 이렇게 늙었냐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너 왜 이렇게 늙었냐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여기 가발을 쓴 거예요, 가발을. 나도 안 쓰고 버틸만해 지금도.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나한테 왜 늙었냐, 나는 그놈 볼 때 엄청 늦게 봤거든요. 근데 그 늙은 놈이 나한테 첫마디가 너 왜 이렇게 늙었냐고.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때 대부분 너 왜 이렇게 늙었냐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야, 이 자식아, 너도 늙었다 이 자식아, 이런 경우 많죠. 여러분 그때 그러지 말고요, 3초만 참아보세요. 3초만. 3초를 참기 위한 의식적인 행동이 저는 어입니다. 그래 놓고 제정신 돌아와서 야, 너는 그대로다? 이런 아름다운 거짓말을 해봐요. 그놈이 그 다음부터 모든 걸 책임집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값 내고, 차 마시면 차값 내고, 이 말 듣고도 차값, 술값 안 내는 놈, 인간 아닙니다. 왜 말을 곱게 못하냐고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꿔요. 인생을 바꿔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놀랍게도 부정적으로 해요. 왜냐하면 습관 때문에, 생각 때문에, 생각대로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생각에 놀랍게도, 우리 하루에 생각을 몇 가지나 해요? 5만 가지 하죠. 5만 가지. 여러분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다 모든 걸 배울 필요가 없는 사람들. 다음 시간에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지금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5만 가지. 5만 가지. 미국의 심리학자 햄스테디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런데 그중에 85%가 부정적 생각이다.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긍정적으로 변하겠습니까? 부정적으로 변하겠습니까?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면 생각이 많아져요. 이게 가장 큰 병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그때부터 놀랍게도 사람이 부정적으로 변해요. 늘 다른 사람과 같이 있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모인 공동체는 늘 긍정적으로 웃고 떠들어야 됩니다. 안 되면 웃기 연습을 해서라도 웃고 떠들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와우. 와우 합시다. 와우. Yes. 와우.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 이 감성적 지지입니다. 별것 아닌 걸 그냥 지지해줘. 아, 왜 이렇게 덥냐? 그럼 진짜 덥지? 이러면 됩니다. 왜 이렇게 덥냐? 그러니까 3월이니까 덥지, 3월이니까. 이런 놈들 있죠. 그냥 있다고 하면 되는데 여러분 쉬는 시간 벌써 넘어가도 지금 안 끝나고 있잖아요. 지금. 난 이걸 또 여러분 집에서 배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집에서 배울 게. 집이 완전히 교육장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끊임없이 여자들은 우리를 교육을 시키는데 남자들이나 자식들이 그게 교육인지 몰라요. 잔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마인드를 확 바꾸세요. 집에 딱 들어가면 아내가 하는 소리, 집에 딱 들어가면 엄마가 하는 소리, 이 모든 건 뭐다? 교육이다. 엄마가 잔소리를 딱 시작하면, 아내가 잔소리를 딱 시작하면 들어가면서 마음속으로 교육이네! 자, 여러분 따라하세요. 교육이네? 이 마인드 갖자. 이 마인드 갖자. 이런 사람이 성공해요. 나가자마자 잔소리 하니까 또 저 사람 잔소리 한다. 또 엄마 잔소리. 여러분 이러면 변화가 없잖아요. 변화가. 우리가 변화하면서 성장을 해가야 되는데 원래 특히 집에서 여자는 잔소리 합니다.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일찍 들어와라. 그리고 여자들이 하는 이 잔소리는 모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럼 옳은 말 하는 여자가 바꿔야 되겠습니까? 틀린 행동하는 놈이 바꿔야 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